이거 작가님한테 잠깐 소개할 때 잠깐 할 말들이에요. 저는 작업하고 있는 조구라고 합니다. 조구라고 예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외자 이름은 아니고요. 마치 반지정의 실명이 아닌 것처럼. 예. 예, 그 피드백 3 마지막 작가 순서인데요. 그 예명이에요. 예명으로 이게 조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참여한 작가 가운데는 최연소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앞서 작가가 졸업한 이후 꽤 긴 휴지기를 지니고 있는 어떤 미대생의 자화상의 한 면모라면 여기 옆에 앉은 조구 작가 같은 경우는 미대 졸업한 바로 직후 혹은 미대생 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대상인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한 두어 번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 피드백 3가 2월에 갑자기 열리게 된 계기가 이 조구를 만나서였어요, 사실. 왜냐면 자기 전시한다라고 연락이 와서 올해 1월달에 프레스마기 3라는 연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받고 전시 끝나기 이틀 전에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미 카톡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피드백 1을 할 때 지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 지원자가 많고 그래서 그 4명을 뽑을 때 지원자 중에 뽑지는 않고 제가 그냥 알아서 뽑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서 피드백을 지금 빨리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때 전시장에 나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 플레이스박 3에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 그 젊은 작가들끼리 모여서 단 3일 동안 여는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전시 제목이 자기 시련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 뭐 현실에 대한 불만, 말 많은 이런 작품들이 보여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조구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하지 않아요. KB 예, 그죠. KB 드림 위켄 해서 KB 인재장성 프로그램 거기에 선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월 전시를 연 거고 또 작년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부산 국제 오픈아트 프로젝트 여기서 레지던시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으니까 미대 졸업한 직후 이력으로 봤을 때는 그 작업은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럼 작업을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은 저희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서 본 작업이 이런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좀 여기에 걸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초대된 4명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동시대적인 작업이에요. 이게 뭘까? 약간 이런 작업이라고 할까? 예. 이건 근접 촬영한 작업이고요. 전 이 작업을 직접 다 유광을 다 봤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이어서 이렇게 하여튼 입체 설치물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평면 작업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작년 만든 작업이네요. 그래서 뭐 뱀이 개구리를 삼키는 순간을 그린 것 같죠? 보니까. 네. 그리고 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날이 1월 13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날이. 오늘 나오기 전에 확인했거든요. 전시는 1월 15일 날 끝났고. 근데 그때 만나면서 전시를 보면서 메모를 하면서 봐요. 닭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그리고 몇 가지 앞서 나왔던 그 입체 설치물이 갖고 있는 어떤 무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속성 때문에 무속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아까 여기 이 작가대화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작가노트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작가한테 직접 얘기를 듣겠습니다. 닭이 계속 나오죠. 이건 2019년도 작업이니까 아까 건 2022년도 작업이고 그러니까 3년 전에도 닭을 그렸고 닭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닭은 아니지만 어떤 새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작업이 저기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또 닭도 나왔죠. 그래서 춤 6라는 2019년도 작업이고 그럼 넘어가고 이건 지금 영상 재현이 아닌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요거 내용이 어떤 거였죠? 전 영상을 봤어요.
19금이라고 했는데 19금도 아니고 사실 어떤 내용인지 구두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영상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쵸. 이거 샤워 처붕이나 아니면 시체와의 짝짓기 이 작업이 같은 맥락에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사람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너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면 약간 반항심이 좀 들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약간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들이 너무 약간 성적 본능을 아니 그러니까 뭐 성욕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되게 기본적인 욕구만을 갖고 있는 되게 저등한 그냥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반항심, 있었어요? 거부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랑 반대네. 근데 뭔가 그게 약간 뭐 동물 최고 동물 사랑해 막 인권 아니 뭐 동물권이라고 그러죠. 인권처럼 동물권도 챙겨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반항심에서 좀 많이 물론 애정도 있었겠지만 반항심에서 많이 있었던 건데 뭔가 대상이 일단 다 까마귀였거든요. 이 작업도 그렇고 이 작업도 그렇고 근데 뭔가 까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아 까마귀 되게 지저분하고 피비린내나고 뭔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가장 먼저 냄새 맡고 오는 되게 약간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되게 많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촬영했었던 건데 비 오는 날 비 웅덩이에 막 까마귀가 막 물 웅덩이에 막 날갯짓을 막 부비부비 하면서 여기 철봉 옆에 가서 막 얼굴을 이렇게 부비부비 닦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보면서 되게 연민을 느꼈나 보죠? 약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까마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약간 되게 피비린내 나고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귀엽게 막 물 웅덩이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까마귀가 비를 못 피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 근데 영상을 보면은 진짜 얘가 뭔가 이렇게 물 웅덩이 안에서 뭔가 샤워를 하고 있는 듯한 그 행위가 보여져요. 나는 그렇게 안 보였지. 목적은 다르겠지만. 네, 나도 2분 41초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죠? 시체와의 짝짓기 제목이.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었던 게 까마귀가 전체 까마귀 중 2%는 죽은 시체한테 성적 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근거 있는 말이에요? 네, 진짜 근거 있는 말? 네, 논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그게 논문에도 약간 옳고 그르다의 그 가치 판단 이전에 너무 이 까마귀 대상에 대한 되게 복잡한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작업이랑 연결되는 지점은 아니고 그냥 중간에 약간 반항심 때문에 했었었던 작업. 그래도 불과 2년 전 작업이네요. 2021년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업의 양이 아직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도 있고 이 작업도 이 작업을 좀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뭘로 만들었는지 전 이 작업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닭고기가 있고 닭이 아니라 닭고기죠. 닭고기가 있고 앞에 사자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무채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아무튼 동물 세계에 그렸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로 나오는 게 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탁구공을 맞겠죠? 맞아요. 탁구공을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약간 역동감 있게 이런 기호 있잖아요. 만화에서 어떤 움직임을 표시하는 그 동선 표시 작업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작업은 저 아래 기대해 놨죠. 이거 뭐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작품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품 설치 중에 가장 설치하기가 어려웠어요. 벽에 걸 수가 없어. 이 작업도 그렇고 그 위에 걸린 것도 거는데 되게 애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에 천을 그냥 뜯어가지고 캔버스 천만 붙여놓은 것도 그렇고 저건 작품이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붙이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무튼 제멋대로야. 정말 제멋대로야. 그래서 제가 메모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재료를 정말 제멋대로 쓴다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이거 뭐 낮잡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임 없이 테두리를 거칠게 오려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조로운 구성인데 구성이 단조롭잖아요. 닭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짚을 만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부분,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적어놨구나. 재료,
멋대로 투입되는 재료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디선가 주웠을 페목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페목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여섯 개가 각각 다른 용도에서 띄어져 나온 걸 갖다가 이 직사각형을 붙인 것 같거든요. 다 제멋대로 하잖아. 그것이 갖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조구 같아요. 제가 볼 때.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래서 아까 샤오 훔쳐보기에 대해서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샤오 훔쳐보기니까 썰렁한 시각적 농담 같은 작업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것이 갖고 분위기로 해요. 네, 그렇죠. 굳이 19금 그걸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샤오 훔쳐보기라는 것 자체가 19금을 전제로 하니까 네. 그걸 했는데 알고 피하게 봤더니 접근하고 싶었어. 까마귀가 이제 물 타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 뭐지? 하고 포트폴리오 받은 다음에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저기 그 우리 안에 뭐 아무튼 지금 가장 그 젊은 작가 축에 해당되니까 제 질문들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그 창작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듣지 말고 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게 즐거운가요? 근데 어때요? 저도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크거든요. 예. 뭔가 창작 행위에 즐거움이 있어서 작업을 지속하지만 이거 작품 자체에서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냥 단순히 제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흐름에서 뭔가 내 예술 행위의 목적은 뭐지? 약간 이거를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으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창작의 그래도 목적이 지금 선명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창작을 하면서 즐거운 점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돌려 말할게요. 그럼 잘 창작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점이 있다면? 물론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뭔가 저는 이 너무 약간 이런 재료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요. 제가 2022년 말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부산에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그때, 레지던시 3개월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그곳이 되게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땅이 좀 저렴한 곳에서 이게 작업실을 지어야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부산인데도 산이 보이지 않는 되게 진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책하면서 항상 바닥을 보면서 다녔어요. 나무라든가 철판이라든가 이런 재밌는 재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주워 다니느라 맨날 바닥 보면서 다니고 이랬었는데 정카티스트네. 아니 근데 뭔가 이런 재밌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술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정답이야. 너가 그렇게 한 거 틀려라는 그런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분야가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맞춰보자는 게 사실 피드백의 취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다 통하는 명제인데 예술엔 정답이 없다. 근데 좋은 예술이랑 적어도 평가받지 못한 예술이라는 거는 대개는 객관적으로 있어요. 이게 어폐처럼 들릴지 모르시겠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부산 가서 부산 강연 때 뒤풀이에서 얘기했나 뭐지? 그 당대에는 평가받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유튜브로 다루려고 그래요. 뭐냐면 2009년도에 평가받는 작업의 어떤 스타일하고 2023년도에 평가받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심사를 하러 가면 그 심사위원이 한 3명 내지 4명이 앉아있어요. 그 가운데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지지하는,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170점 두고 이 가운데 30점 고르라 그런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10개를 먼저 한번 꺼내보자 각자. 왜냐면 하나하나 두고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동의해. 그래서 10개 카드를 갖다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대개 일치합니다. 대개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흐르는 어떤 미적 흐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술엔 답이 없다는 말이 또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창작의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자기 만족도 있지만 순수하게 말해서 그리고 그 자기 만족만 있으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적으로 외부에서 평가받고 싶은 욕망은 있잖아요. 근데 그죠? 뭔가 자기 만족의 선에서 끝나는 걸로 제가 예술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의 그 말씀에 완전 동의하시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술은 자유롭고 정답은 없지만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일단 예술 행위 자체에 있어서
망치로 이거와 이걸 연결하면 안 돼 같은 이런 옳고 그름에가 없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런 강요는 없지만 일단 수준은 있지만 이런 강요가 없잖아요. 이런 자유함이 저를 가장 즐겁게 해서 계속 창작을 하게 하는 즐거움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가지 엇나간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프레스마크 3 저랑 처음 만난 장소예요. 올해 1월 13일 날. 근데 이걸 보여주려고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이게 그 작품 설치할 때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여기 작가 질문 가운데 어떤 게 있었었냐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왜냐면 근데 설치하는 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제가 좀 치워놓은 다음에 찍은 거예요. 왜냐면 작품을 작가가 4명 있고 설치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있었고 우리 갤러리 공기자 2명이 있었죠. 근데 작품을 이렇게 맨바닥에다 막 널어놓은 거야. 밟기 정말 쉽게 신경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번 정도 치우다 나중에 탁자 위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둘이 작품 자료 받는 거 관련해가지고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정말 첫인상은 소녀한데 본질은 강성보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찍 들켜버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벌써 들켜버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네. 바로 들킬만 하죠. 본인은 어떤 사람 같아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제 작품이랑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신 게 되게 정확하다. 뭔가 평상시에는 되게 막 코트 입고 깔끔하게 착착착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소녀한데 뭔가 작업이 저랑 가장 많이 닮은 저의 모습이 아닐까. 남자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하더라도 보통 하나 질문이 있어요. 얼마든지. 질문도 받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초기자? 네, 아까 아니요 초기자가 아니고 포트폴리오 지금 하나지? 최근 하고 있는 작업도 가운데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플레이스바 개인전 했었을 때 보러 오셨었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아니 작업들? 이거는 완전 초기 작업이라서 이런 거? 네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작업을 보고 저와 그 장소에서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쵸. 작업에 대한 얘기를 보통은 많이 안 나눠요. 네. 근데 작업에 대한 대화는 안 나눴죠 그때.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전시를 보시고 나서 되게 무속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주셨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무속적이라는 그걸 느끼셨을까? 뭔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내 작업에서 어떤 시선에서 뭘 봤을까? 무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작가로서 읽어봤더니 무속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 노끈 있잖아요. 무지무지 큰 노끈으로 설치하기도 되게 힘든 아무튼 입체 설치물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근데 왜 무속이 어떤 한 현장에서 이 노끈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은 무속의 제물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도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닭하고 저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저걸 어디 무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구 작가의 닭은 다르잖아요.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어떤 육면체 프레임 안에 정중하게 갑자기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듯이 반복해서 등장한 도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성격도 알고 봤더니 그냥 남자 같고 그래서 어떤 무속하고 연관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됐죠. 답이 됐나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면 아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답이 됐고 뭔가 선생님의 그 무속적이라는 그 키워드가 너무 흥미로웠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답이 됐습니다. 그래도 작품을 읽을 법한 왜냐면 작업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성이. 근데 작업을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해 볼 법한 한 6할 정도 7할 정도 합의해 볼 법한 작품의 키워드를 그러니까 화면 구성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소의 개입이라든가 요소를 그려 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건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KB 그것도 되고 작년에 부산에도 레지던시도 가고 그랬다라는 거는 운도 따랐겠지만 어찌됐건 주목이 됐기 때문에 뽑혔다는 얘기일 텐데
작업 노트를 본 다음에서야 이제 그 얘기를 알게 되면 아무튼 제가 자주 드는 비유에 버스가 한 대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저는 미술에 있어서 미술에 대한 평가는 정말 완고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단번에 보고 아 이게 어떤 느낌인데라고 딱 와서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돼요. 대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명, 아 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갖다 A4 한두 매를 갖다 본 다음에 좋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긴 글은 대개는 평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대개 이게 이런 비평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긴 글의 작가 노트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구가 그런 긴 글의 작가 노트를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짧게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각적으로 아 이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미적 효과, 전 의도란 표현을 안 쓸게요. 미적 효과는 이거구나라는 느낌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번만. 야, 그럼요. 얼마든지 하세요.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처음 뵀는데. 네, 그죠. 그냥 제 느낌이니까. 그럼- 사실 미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양해도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 작품을 보면 예. 제가 역동성을 느꼈고 혹시 영향받은 작가, 뭐 화가가 있으신가? 제 느낌을 먼저 말씀. 저는 저 그분이 보고 이중섭 작가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앞으로는 있는데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작품을 제가 아니에요. 안 팔렸으면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요. 사세요, 제발. 그리고 하고 저 작품에서 처음 느낌은 역동성,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트리다트를 느꼈는데 혹시 또 그런 게 의도가 돼 있는 건지. 여기 있네. 네, 저거 사시면 되겠네. 아 제가 근데 진짜 소풍이야 또. 예. 질문에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네. 사실 저는 닭이라던가 이런 동물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역동성이라던가 이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움직임, 둔탁한 그 날개짓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닭이라는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주가 되긴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건 예전 초기 작업인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힘과 움직임, 에너지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키워드가 저희한테 너무 그러니까 작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가장 저한테 큰 즐거움을 주는 거라서 이 질문 자체가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반의정이 무속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저는 잘 뭔가 나쁘지 않다.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있었다고?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어떤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느낌의 입력 그거하고 조구 작가님 작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무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언어나 통상적인 예의나 이걸 넘어선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에너지라는 말도 하셨는데 저는 그 에너지라는 단어도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다른 에너지가 있는 게 작가님의 특성이고 그게 거기가 매력의 지점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고 싶고 무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같은 지점에서 무속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셨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서 그런가? 라는 의문도 있지만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작가 의도를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지금. 왜냐면 아까 일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읽었어요. 근데 거기 에너지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왜 닭을 등장시키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짧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 한번 해볼래요? 뭔가 이전 일단 제가 계속 앞서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약간 동물을 사랑해서 그린다기보다 동물들을 보여주는 그 둔탁한 움직임이라던가 그 에너지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동물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거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글을 보니까 사실 동물이라기보다는 그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약간 초반의 작업들은 대상의 약간 겉모습이라던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사파적으로 옮긴 것에 집중했었다면 예. 뭔가 지금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냥 외관, 털 하나하나, 눈썹 하나하나 이런 걸 묘사한다기보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그 힘에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대상을 더 사실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작업하면 할수록 그래서 되게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되게 뭔가 약간 선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대상을 형태를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대상을 묘사한다는 느낌이었었다면 이전에는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실제적인 가장 대상과 많이 닮은 이런 사실적인 장면을 그리는 거에 관심이 가장 많고 누군가는 되게 세밀하게 묘사한 작업들을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런 겉모습만으로는 그 대상을 알 수도 없고 그 대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상이 뭔가 가장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극적인 이런 모습들 약간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과 선생님 네, 카이스트. 네. 그 선생님은 항상 이호석. 검정색을 네. 입고 다니고 예. 되게 이러시지만 좀 이따 올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 사람이 생기라는 게 대단하시잖아요. 옆에 앉아서 얘기 나눴죠 또. 얘기를 막 오래 나눈 것도 아니고 몇 분 나누진 않았는데 사람이 생기가 너무 막 밝으신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저보다도 생기가 더 넘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제가 그린다고 했었을 때 1차원적인 접근으로 그냥 색깔로 생각해서 이 사람 그린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을 검정으로 그리면 이 사람을 담게 그릴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검정 옷을 입지만 그래서 제가 대상을 진짜 담게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의 외관이 아니라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에너지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어서 에너지라던가 그 힘이라던가 이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예. 네, 이제 작가님 쓰시는 뭐라고 할까요? 소재 같은 것을 보면은 강몽이라던가 밧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말 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뭐 생물이 아니어도 그런 것에 대한 뭐 에너지나 기 같은 것을 좀 느끼는 경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이게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런 뭐 강목이나 밧줄이나 뭐 벽돌 이런 것들을 수집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것을 좀 캐치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첫 번째 질문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약간 걸어가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주운 거거든요. 이 밧줄도 부산 레지던시에 있었을 때 그 동네 주민한테 정말 본 적 한 번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그 마당에 되게 밧줄이 엄청 엉켜져서 이렇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한 번 딱 그걸 봤는데 이 재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 밧줄은 정말 깨끗하고 공장에서 갓 나온 그 새 밧줄은 깨끗하고 진짜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는데 뭔가 그 새 밧줄과 비, 햇빛, 뭐 바람 다 맞은 이 쿰쿰한 밧줄이 지니고 있는 그 재미가 너무 다르거든요. 이미 이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약간 묵직한 그 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되게 한동안은 계속 바닥 보며 다니면서 이런 재료들을 주느라 많이 바빴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터가 너무 안 좋다. 여기 터가 너무 세다. 무속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고. 근데 이런 무속하고 말이 연관이 많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말이? 난 재미없는.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는데 누구나 느끼잖아요. 여기 터가 너무 세다, 기가 너무 세다.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이 지점들이 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앞으로의 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창작자인 걸 전제로 해도 되고 그냥 난 창작을 하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재밌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그냥 단순히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창작 행위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감정의 이런 배설물도 아니고 단순히 저의 쾌락을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목적은 아니고 아무런 아니죠. 무속인데. 네, 무속이요. 저 3대째 기독교 집안. 아예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 기를 믿는 사람. 약간 작업의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흐름에서 내 작업 행위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었는데 근데 단순히 즐거움으로 취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예. 내가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막 계속 이런 요소들을 계속 투입해서 계속 뭔가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한 지점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간 지점이 뭘까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대체 뭘 드러내고 싶은 거지? 내 예술 행위의 목적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커서 이걸 놓지 않고 계속 좀 찾아가면서 계속 창작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작업에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산에서
3개월 정도 그 센터에 있었을 때 네. 입주했을 때 생긴 약간 네트워크가 있나요? 혹시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두 지금 분이 수원이건 두 분이 있긴 한데 집- 작업적으로는 대화를 많이 하진 않고 약간 친밀만. 작업적으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된 사이라고 그냥 이런 뭐 어떤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갖다가 유대를 갖고 있는 게 창작하는데 유리하다 그 말을 원래 두 사람한테 하려고 아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유대하고 있는 그냥 친구들은 많이 있군요. 그래도 작업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약간 음. 그거에 대한 갈증이 크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창작하는 그 센터의 어떤 허브, 그 공간이 됐건 사람이 됐건 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에 갔을 때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끔가다 서울 올라오는 걸로 그게 충족이 되냐? 충족은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고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하고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지금 말했던 바로 이 조건은 미술을 하면서 길을 지금 잃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한테 그런 조언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달리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조국의 그 작가 대화 마치겠습니다. 왔네, 근데 이제 왔네. 감정, 결핍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거. 큰 결핍이든 그거를 작업에 써야지. 도자기에서 다시